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민의 박준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조금 지난 소식이긴 한데 네. 요즘에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슈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에 쓴 돈은 얼마일까? 네. 퀴어 축제에 쓴 돈, 집행한 세금, 비용, 세금, 네, 얼마일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 퀴어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뭐 다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시각에서 검증을 하셨네요. 네,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여하튼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공무 집행이 정당하다,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 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실 뭐 돈이 얼마 들었나 따져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겠죠. 해야 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또는 뭐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걸 따져보는 건 뭐 취재력 낭비겠죠. 근데 지난 6월달에 있었던 퀴어 축제에서 그 행정 대집행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일 자체가 홍준표 시장의 나름대로의 이건 필요한 일이다. 불가피하다. 시민의 어떤 통행권과 뭐 어떤 영업 이런 자유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 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오히려 집회 시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성소수자가 그 어떤 부당하게 어떤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차별 의식을 느꼈다. 뭐 그런 논란의 여지도 크게 있는 만큼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뭐 당연히 했어야 할 그런 행위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비용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뭐 어떤 사회적 비용도 들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런 보도는 없었다. 내가 한번 해보자. 네. 하긴 이제 생각을 좀 틀어서 보면은 경찰 말이 맞다면 집회 신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집회는 보장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는 것인데 대구시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도로 점령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정 뒤집행을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만약에 오판단이었다면은 그 주말에 수많은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 자체도 대구시장의 실책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지출한 비용이 된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에서 착안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 비용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죠? 뭐 정보공개 청구 이런 걸 또 하신 겁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저는 처음에는 사실 예측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할 것 같긴 하다. 비공개할 것 같다. 그래서 대구시와 그리고 중구청에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중구청은 100%다. 공개. 대구시청은 0% 공개, 비공개죠. 그렇게 됐습니다. 부분 공개도 아니고. 부분 공개도 아니고 그냥 그 사유로 이렇게 들었는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비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추적을 했느냐. 그러니까 중구청은 일단은 그 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를 토대로 대구시가 했을 세금을 추정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중구청에 공개한 자료는 많아요. 그 뭐 당일에 그 추일에 원래 근무 안 하는데 근무를 했으니까 그 휴일수당격으로 이렇게 받은 게 있고 그게 근데 또 공무원들은 이게 뭐 5시간, 6시간 근무를 했다 치더라도 최대 4시간 이렇게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넘어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당을 얼마 줬느냐, 몇 명한테 얼마 줬느냐, 그리고 뭐 식비 이런 거 다 하긴 했는데 뭐 식비라든가 다른 여타 뭐 부대 뭐 간식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청구를 다 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몇십만 원씩 또 이렇게 쓰긴 썼더라. 근데 그것까지 제가 또 정없게 밥 먹는 것까지 그걸 자료는 있지만 쓰진 않았고 여하튼 수당을 얼마 줬느냐 공무원들 인당 그러니까 그 중구청의 당일에 그
제가 행정대집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구청 공무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 대비차 갔을 때 그 인원이 150명대였는데 그 중에서 수당을 136명한테 줬더라고요. 예. 그게 총액이 648만 얼마였는데 그거를 이제 나누기를 하면은 이제 48,000원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48,000원 그 딴 거 밑장 다 빼고 그것만 딱 수당 그것만 48,000원쯤 되는 거를 곱하기 이제 대구시청에서 나왔으리라고 추정되는 350명. 왜냐하면 몇 명 나온지조차 이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350명이라고 언론 보도된 대로 그 당일에 확인한 대로 350을 곱해보면은 이제 한 1,600만 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대개 기본 그거는 무조건 줘야 하는 정도의 숫자가 그러니까 중구청과 대구시청을 합하면 한 2,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당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중구청은 당일에 출근했던 공무원 전원에게 그 150여 명에게 그 특별 휴가를 줬어요. 특별 휴가도 사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뺐어요. 비용인데 하루씩 주면은 이게 안 쓰면은 이걸 또 안 쓴 걸 가정해서 비용으로 치면은 뭐 그 8시간이니까 8시간 곱하기 뭐 시급 뭐 10,000원 정도 해가 그것도 한 8만 원씩 나오고 그 계산하면 많은데 그것도 그냥 치사하게 뭐 그래 노동권 차원에서 그렇게 빼고 그 최소 당일 수당만 해도 한 2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해서 경찰은 뺐어요. 경찰은 근데 1,500명이 왔어요. 그 경찰 수당 그리고 또 그거 이후에 그 이제 소송에 또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소송을 준비하는 뭐 어떤 송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률 비용이 또 어디에다가 수임을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별도로 그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늘어날 텐데 못해도 억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거는 그 뭐 추정인 거고 뭐 하여튼 최소치는 한 대구시청만 해도 1,600만 원 이상 그리고 뭐 중구청까지 경찰까지 합하면 뭐 많게는 억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퀴어 축제 그 주최 측하고 뭐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이제 다양한 뭐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한테는 사건 안 맡길 것 같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요즘에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 홀가분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제 대구시 사건은 이제 신천지 사건으로 저는 이제 다시는 아마 대구시 사건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한 배 타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끝난 거지 뭐.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그게 이제 세금이라는 거고 뭐 세금의 다과를 떠나서 사실 초유의 일이었잖아요. 경찰이 공무집행을 한다고 집시법에 보호 의무가 있으니까 경찰은. 공무집행을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앞에서 다투면서 더 들어가겠다, 막겠다. 근데 또 행정대집행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사실 들어가셨을 때는 무대 설치나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이제 현상을 어떤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설치돼 있다, 그렇죠. 뭐가 도로 위에 있다, 누가 뭐 어떻게 지금 뭐 도로가 부서져 있다. 그러면 이제 사후에 어떤 복구를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뭐를 가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정 대집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던 퀴어 축제 조직이 쪽이라든가 그런데 변호사한테 저는 물어봤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 그게 행정 대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위는 그런데 그 중구청은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은 중구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의 권한 지방 단체 광역 단체의 권한이지만 그거를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기초단체에다가 그 위임을 하잖아요. 도로 관리 관련해서는 중구청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만약에 행정 대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중구청이 가서 대집행을 하는 게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 대집행 준비도 중구청이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구시에다 이제 협조 요청을 보내는 형태로 와서 그러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중구청에 물어보니까 이거 공무집행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일에 어떤 그 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급하게 그 축제 설치물들을 취하할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갔으나 하지만 그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충돌하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구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딩이 공무집행과 행정대집행 네네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 공무집행은 네. 좀 포괄적이잖아요. 네네네. 포괄적인 거고. 여하튼 공무집행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봐서도 제가 중구청에 물어볼 때 행정대집행을 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념은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공무집행을 하러 간 것이고, 근데 공무집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거는 중구청의 입장. 네. 이제 법리적으로 어쨌든 행정대집행 쪽으로 가면은 네. 행정대집행도 국민의 그 기본권에 맞아요, 심대한 맞아요. 제약을 일으키는 네. 공권력 행사기 때문에 네.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들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는 네네네. 이슈가 생겨버리기 네. 때문에 네네네. 행정대집행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뭉뚱그리는 입장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행정대집행법에 보면은 이게 뭐 계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네.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절차들이 빡빡하게 있는데 사실상 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도 그 절차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그런 그 심지어 그러니까 도로를 방해하는 것 같으면은 도로 방해한 적치문을 치우는 게 행정대집행일 텐데 그 방해물이 설치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무대 차량이 진입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대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혹시 그거 행정대집행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법무 담당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취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알려주면은 그 사람도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거를 행정대집행이라 보기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되게 좀 우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행정대집행이 됐든 일반 공무집행이 됐든 사실은 이제 경찰의 주장대로 그 집회 신고가 적법 절차대로 이제 되게 되면은 다소간의 도로 점용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입장이니까 경찰도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 있는 경찰청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맞아. 경찰청에서도 검토를 거친 이후에 대구지방경찰청의 대응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요즘 경찰청 법률가들 많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거쳐서 이제 그런 의견을 아마 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할 때 2015년인가 4년인가 그 연도는 애매한데 하여튼 그때 그 주요 도시 주요 도로를 경유하는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를 했어요. 여기는 주요 도시 주요 도로라서 안 된다. 근데 이거 법원에 갔거든요. 법원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집회 금지 통고가 취소됐어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 당연 알잖아요. 여기는 그 주요 도시 주요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신고를 그 금지를 하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거는 경찰이 법원에서 가까지 가가지고 이제 체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고도 다시 하는 게 이상하죠. 금지를.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 점용 허가 이거 가지고 이제 대구시가 좀 약간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조금 궁색해진 것이 당시에 도로 적치물이 이제 설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쟁점은 지금 도로 점용 허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게 돼버렸고 그거는 이제 그 현실과 무관하게 그 법리적 논쟁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 있어서 도로 점용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가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퀴어 축제에 누가 잘못했니 못했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홍 시장이 어쨌든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도로 점용 허가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선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테니 그냥 그 소송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실제로는 제가 중구청이나 이런 데도 확인했지만 그러면 공무원 선생님 그러면 그 주요 도시 제가 또 정보 공개 정보를 다 했거든요.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그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한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거를 금지한 사례가 있느냐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그 중구청이 어떤 답을 해왔냐면은 이거 도로 점용 허가는 집회 시위와 무관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그 뭐 도로 수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근처에 뭐 공사 뭐 이사 이런 것 때문에 장시간 도로를 써야 할 때 그때 그런 목적으로 도로과에서 그거를 받는 것이지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집회 시위 때문에 도로 점령 허가를 내주지도 않습니다. 역대 그래서 그런 그 도로 점령 집회 때문에 도로 점령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고 신청해준 적도 없 아니 그 허가해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거 네. 제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 그 왜 이야기할 때. 네네.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도로 점령 허가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는 행정 목적 때문에 뭐 그런 허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집회 신고가 됐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요. 어차피 차가 못 가.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더우니까 음료수 같은 것을 도로에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점용하는 거거든요. 아주 미미한 그렇죠. 면적이라도, 또 이렇게 또 미미한 면적이라도 네네네. 점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물건을 옮겨야 되니까 차를 잠깐 주차를 해놓는데 그 주차를 집회 시간 내내 만약에 차를 세워놨다. 네네네. 그것도 점용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점용인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집회에 수반되는 그러한 점용은 괜찮다. 이걸 뭐 영구적으로 맞습니다, 박아놓는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네네네. 집회가 끝나면 치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이 도로 위에 있든 없든 네네네. 그동안 사람들이 상관없죠. 집회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교통은 어차피 네네네. 흐름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행정대책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치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을 치울 수 있는. 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것인데, 근데 홍 시장님이요 페이스북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네. 받았다면서 네. 집회 신고가 되어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네네네. 그래서 지자체의 이 행정대집행 권한도 살아있다. 네. 경찰하고 별도로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 라는 유권 해석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법제처는 또 이걸 부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법제처 유권성에서 받았다고 쓰기 전부터 요거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겼으니까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궁금하던 사안인데 그거를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좀 또 어떻게 다르게 돌아가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이게 그 시장님이 유권 해석을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거를 유권 해석이 이렇게 유리하게 대구시의 입장에 맞게 나왔다라는 거 보면은 이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인가 생각하는 찰나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법제처에서 반박 성명을 냈더라고요. 유권 해석을 한 적은 없다. 네. 다만 이 질의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법적 안내는 하긴 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뭐 살아있다. 저희가 그 도로관리청의 어떤 뭐 어떤 권한이 살아있다라는 건 일반론적인 그 안내를 했을 뿐이고 그 뒤에서 붙어지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결론은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 집회 시에 관해서 그거는 이번 그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들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제처가 그것까지 구체적 사안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집회 시에 필요한 물건일 수가 있고 근데 그 적치하는 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집회 시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도로 점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건과 상황과 그런 것을 따져야 하는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유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는데 네. 그거는 쏙 빼먹고 앞에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일반론적인 안내를 한 것을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이걸 홍 시장 이건 직접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건가 아니면 왜 저렇게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말씀하신 건가 그거 좀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얘기하는 거는 도로 점령 허가하고 집회 신고하고는 별개다 이 정도 네네네네. 수준의 이 네네네. 말만 있었던 네네네네. 거고 법제처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법문의 의미 네네네네.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미로 그 법을 만들었는가 네. 이런 것만 해석해 네.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입법자의 의사. 근데 이제 홍 시장님의 질의는 아마 그 집시법 자체가 그러면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 허가는 안 받아도 그랬을 된다는 것 취지입니까?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네,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미 이제 여러 법원 판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회에 수반되는 도로 점용 뭐 그런 것들은 집회 신고 범위 안에서 합법적일 수 있다. 네.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 법률가로서는 네. 홍 시장님이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을 의뢰하신 것부터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그 답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렇죠. 것도 조금 당연히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제처가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걸 뭐 법률 용어는 사실심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 따지는 뭐 심리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유권 해석을 받으셨다길래 좀 깜짝 놀랐는데 네. 하여튼 법무부 보도자료 마지막에 한 줄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코 이 집회 신고 그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은 건 안 받은 것만으로 무조건 이게 다 이 도로 점령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그 불법이라는 그 뭐 규정에 어긋나란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법원에서 소송이 다 걸려 있으니까 유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밖에 얘기 못했을 거예요. 자, 끝으로 그 홍 시장님이 그 대구 큐어 축제 제한 관련 토론회 뭐 이런 토론회도 네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그 축제 큐어 축제 조직위에서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냥 그때에 좀 학술적인 법리학적인 이야기에 더해서 뭐 헌법적 가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됐고 뭐 저도 그 토론회의 내용에 더해서 제가 별도로 취재를 좀 더 해가지고 기사를 한 개 썼는데 그 기사에 제가 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반월당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포함한 그 주요도시 조료도를 포함한 반월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구시도 인정하고 있는 그 광장이다. 1호 대구시의 1호 광장이 바로 그 중앙대로 거기다. 그리고 이 광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는 보장받지 못한 자기 권리를 내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이 규합해서 그 소수자들이 규합한 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시위잖아요.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이 집회 시위라는 거는 그냥 조금 집회 시위 자유가 조금 보장되면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못하면은 좀 아쉽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헌법이 보장한 그러니까 이 소수자의 시민들도 자기 의사와 자기 정책적 요구들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인 장치로 고안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다라는 점이 뭐 그 토론에서 나왔었고 뭐 제가 이렇게 기사도 썼으니까 한번 봐주시면은 심도 깊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강소영의 이방고도 그렇고 뉴스민의 여러 기사들도 이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지지자분들이 홍 시장님이 지금 퀴어 축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퀴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자님이 조금 이제 취재를 하신 바에 따르면은 여기서는 집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퀴어 축제 말고도 집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대구시가 이렇게 나서서 뭐 행정 뒤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 없었고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퀴어라서 시장님이 퀴어라서 반대하는 거는 뭐 명확해 보이는데 뭐 홍 시장님도 이렇게 퀴어 자체에 대해서 뭐 그 입장이 왔다 갔다 하시긴 하시지만 뭐 싫다고 뭐 집회 싫다 뭐 그런 집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중성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날이면 날마다 이게 의미 있는 취재를 해주시느라 참 수고 많으신 우리 박 기자님 응원드리면서 오늘은 일부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